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오늘은요, 많은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잘 알지 못한 채 마주하고 있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홍수 위험이죠. 이게 단순히 날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의 재산,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이자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 이게 뭐냐면요. 허리케인 하비가 덮쳤을 때 피해를 본 집들 중에 홍수보험이 없던 집의 비율이에요. 무려 80%.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 심각성을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그냥 재난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홍수라고 하면 해안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미국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일 자연재해가 바로 홍수입니다. 그 영향력은 해안가를 훨씬 넘어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 허리케인, 지진, 산불, 우리가 뉴스에서 더 자주 보는 것 같은 이런 재난들보다도요, 오히려 조용히 찾아오는 이 홍수가 사실은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홍수 위험 관리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핵심 과제가 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80년대부터 재난 선포가 늘기 시작하더니 특히 2005년 이후로는 피해의 규모가 그냥 차원이 달라졌어요. 미래 예측은 더 암울하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장기적인 추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시스템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홍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 그러니까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홍수 지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 홍수 정책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백년빈도 범람원이라는 겁니다. 공식 용어로는 특별 홍수 위험 지역 SFHA라고 부르는데요. 이론은 간단해요. 이 구역 안에 살면 위험하니까 홍수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간단한 경계선이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그 선이 실제 위험과 전혀 다른 곳에 그어져 있다면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전체 홍수보험금 청구의 거의 3분의 1, 무려 30%가 공식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고위험 지역 밖에 있는 집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는 공식 지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아니, 지도가 왜 이렇게 엉망인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첫째, 데이터가 너무 오래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둘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이 넘치는 것만 홍수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시 배수 시스템이 마비되는 거? 이런 건 아예 계상에 넣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이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긴 괜찮고 여긴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현실에서 위험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나뉘나요? 아니죠.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서서히 짙어지는 건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자신, 바로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명백한 위험 신호를 보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왜 스스로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뇌가 위험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편향은 근시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라는 이 작은 고통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를 재난에서 나를 구해줄 거라는 그 거대하지만 불확실한 이익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두 번째는 기억상실입니다. 큰 홍수를 겪고 나면 너도 나도 보험에 가입하죠. 그런데 몇 년만 조용히 지나가면 괜히 돈만 냈네 하면서 슬그머니 해지하는 겁니다. 재난의 그 끔찍했던 기억이 생각보다 정말 빨리 희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낙관주의 편향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통계나 확률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내가 최근에 직접 겪었느냐가 위험 판단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심리적 편향이 합쳐져서 결국 수백만 명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리적 편향이 꼭 우리 탓만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정책이나 자금 지원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이런 약점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개인의 뇌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우리 보험 시스템의 모순이 한눈에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위험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가입률은 고작 30% 수준입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시죠. 이 차트는 지난 15년도간 재난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 쓴 돈입니다. 다 합쳐도 20억 달러가 채 안 돼요. 물론 큰 돈이지만 잠시 후에 보실 숫자와 비교하면 사실상 푼돈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건 재난이 터진 후에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쓴 돈이에요. 무려 85억 달러. 예방에 쓴 돈의 4배가 넘죠.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소위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피마의 이 공식 입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시스템의 철학 자체가 재난을 미리 막는 것이 아니라 일단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음을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접근법인 거죠. 자, 이제 5번째 섹션입니다. 회복력 있는 미래 건설, 더 나은 청사진. 지금까지 문제 진단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죠. 다행히도 이 복잡한 문제를 풀고 더 안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3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험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위험도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등급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모든 집에 홍수 위험 점수를 매겨서 위험을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로 만들어주는 거죠. 셋째, 그냥 홍수보험을 일반 주택보험의 기본 옵션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보험에 가입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겠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해결책의 바탕에 깔린 철학은 인간의 심리적인 약점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위험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줘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들고 가장 안전한 선택을 가장 쉬운 선택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효과적인 정책 설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후가 변하고 위험이 커지는 속도만큼 과연 우리의 인식과 정책, 그리고 우리 각자의 준비 태세도 함께 발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